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의 한 구절인데요. 인생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가을의 단풍처럼.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 재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요.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책으로 만나는 지구 코너로 환경책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전주 화산초등학교 조민선 선생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Here Comes the Sun, The Beatles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2009년도에 나왔던 곡으로 기억이 나는데 음. 지금 들어도 명곡은 명곡인 것 같습니다. 명곡은 항상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책으로 읽는 지구, 책으로 보는 지구 코너의 단골 손님이시죠? 자,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책으로 만나는 지구의 단골 손님 조미선입니다. 네, 주말에는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 주말에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활동이 있었는데 네. 구례 산둥면 사포마을에서 지리산 골프장 반대를 위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 생태공원에 가서 원앙도 보고 식물 공부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는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이잖아요. 네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던가요? 아, 궁금해요. 저 이제 전에는 고인돌 박물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네.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반대 이렇게 생태공원 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이제 그 습지다 보니까 이렇게 새도 보고 고인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네. 위쪽까지 더 올라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네. 한 번 더 기회를 갖기로 했어요. 네, 그렇고요. 지리산 골프장 반대 퍼포먼스 지금 그 지리산 근교에 골프장 짓고 있는 건가요? 어 골프장을 짓겠다고 아, 네. 시작을 해서 네. 산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네. 이렇게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잖아요. 네네. 좁은 곳에 사실은 이 골프라는 문화가 그다지 반기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 네. 지역 그 위원장님께서 네. 굉장히 그 열심히 그 네. 반대 운동을 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상가에서는 환영을 한다고 이제 찬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거기 골프장이 생기면 그 아무래도 그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뿌리는 그 농약 이런 네. 성분들이 다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올 건데 네. 그 식수를 우리가 그런 그 식수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겠냐 그죠. 이러시면서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로도 네. 쓰이잖아요. 네.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네. 아 이제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요. 네. 좀 더 멀리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잠깐의 거기 뭐 관광객들은 인제 골프를 치는 사람들 오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일시적인 어떤 뭐 경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경제 효과보다 더한 우리가 대가를 환경 재앙 그렇죠. 결과를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그 이러한 그 유휴지에 그 산을 벌목을 하고 그것도 네. 그렇게 골프장을 채운다는 거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인제 우리가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네. 이런 날 그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여유를 부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또 지구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책을 어떤 책을 준비하셨는지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정말 우리가 반가워하지만 여름에는 피하고만 싶은 것이 있죠. 바로 햇빛인데요. 그 네. 햇빛에 관한 이야기를 쓴 햇빛 전쟁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이순미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이형환 님께서 그림을 그려 보랏빛 어린이에서 2021년 4월 세상에 나온 책입니다. 네. 이 햇빛 전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섬뜩한 생각이 드는데 혹시 햇빛을 보면 요즘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햇빛을 보면 노출되면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렇게 다 커버하고 밖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을 못 나가시는 분들이 음. 계시는데 혹시 햇빛 알레르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예, 약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이 햇빛이 위험해진 미래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동화입니다. 이 책은 특히 이제 제 딸이 몇 년 전에 환경에 관련된 동화책이라면서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준 책인데요.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책을 읽고 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환경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딸도 사실은 영향을 받는 거겠죠. 네. 또 학생들인데 책을 쓴 작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딸이 가진 그 소중한 시간을 이제 또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선물하고 싶어서 이제 올해 그 이순미 작가님을 모시고 학교에서 작가의 만남 시간을 가졌어요. 네. 다행히도 이 작가님께서 고향이 전주는 아니지만 고향에 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정만 맞으시면 기꺼이 와주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방송에도 한번 와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기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딸과 엄마가 추천하는 동화책인데요. 햇빛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 이야기는 서서히 지구에 다가오는 위험, 그중에서도 오존층 파괴를 다룬 이야기로 햇빛이 위험해진 세상에 맞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동화예요. 이야기의 시작은 라디오 뉴스를 집중하면서 운전하는 아빠의 차를 타고 주인공인 누나 루아와 동생인 모아 가족이 이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아빠 차를 타고 지금 주인공인 이제 아빠와 두 이제 자녀, 남자매가 되겠네요. 남매. 남매가 되겠네요. 예. 남매가 지금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고 그리고 왜 엄마가 안 보이네요? 네. 그 엄마는 식물학자였는데 이렇게 나빠진 환경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희귀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루아의 동생인 모아도 엄마처럼 몸에 붉은 얼굴록이 생기게 되자 아버지는 그 엄마의 그 지인인 식물학자 할아버지의 소유한 집을 빌려서 시골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네. 어른들이야 요즘 그 전원 생활이다 뭐다 해서 시골로 이사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가고 싶은데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시골은 그다지 즐거운 놀이터가 아닐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 시골 생활에 어떻게 적응을 하나요? 네. 이제 동생인 모아는 신났어요. 그런데 그 누나인 루아는 불만이 많았지요. 루아는 특히 그 시골 생활을 싫어하는 이유가 집안을 가봤더니 석기 시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집안에 없는 것 투성이고 물도 가늘게 흘러나와 먹기에도 부족할 것 같은 데다가 루아 가족이 사는 산속집의 사용 원칙 때문에 불만이 컸어요. 첫째, 우리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니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둘째, 화학 성분이 포함된 물건은 일절 사용할 수 없다. 셋째, 쓰레기가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원칙 때문에 이사 올 때 루아는 캐리어 딱 한 개에만 짐을 챙기느라 예쁜 옷도 못 가져왔고 샴푸도 머리를 못 감게 됐기 때문이죠. 네. 아이의 건강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집의 사용 원칙이 좀 평범하진 않는데 여기에 좀 부연 설명이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정한 원칙인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집을 지구로 바꿔보는 거예요. 음. 우리는 집주인이 아니니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 중에 일부분에 해당하는데 지구를 우리 인간이 모두 독점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이 지금의 기후 변화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산속집의 사용 원칙이 굉장히 아마 의미가 그 작가님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싶어요 방금.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니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집을 하나의 지구로 음, 보고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가 아 지금 우리는 지구를 착취하고 있잖아요. 착취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피해는 우리가 오롯이 받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이들이 사실은 도시에서 살다 보면 시골 생활이 많이 어렵잖아요. 아까 이제 그 불만도 많이 네, 표출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집안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모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노노나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해요. 네. 처음에 이제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은 불만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동네 곳곳에서 주인공 루아는 저마다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는 다양한 인물들과 얽히며 이야기를 이끌어가요. 루아가 학교에서 만나는 같은 또래의 친구 중에 민호와 금빛 스니커즈가 있어요. 이제 네. 원래 이름은 아인인데 네. 이제 루아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네. 민호는 등장인물이군요. 민호와 금빛 스니커즈. 네. 네. 민호는 루아와 마찬가지로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을 음. 돌보고 있고
사람들에게 닥친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아이예요. 네, 꼭 활동가인 것처럼 보이네요. 의도가. 네. 그런데 이제 금빛 스니커즈는 화려한 겉모습을 뽐내면서 상대방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아이예요. 예쁘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는 이 금빛 스니커즈와 환경을 우선시하는 민호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죠. 네, 조금 제가 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상상을 해봤는데 역시 맞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네네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루아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돼요. 주민들이 죄에다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씨앗은 싹이 트지 못하는 거예요. 동네에는 회색 유령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햇빛을 경고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지요. 그 마을이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유령이 나올 것 같고 이런저런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조금 지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회색 유령 딱 맞을 것 같네요. 자, 이 책의 한 부분을 진아님과 함께 좀 나눠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진아님께서 동생 모아가 하는 말을 읽어주세요. 네, 그러면 밑줄 치는 부분은 네,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거고요. 밑줄칠 부분은 진아님께서. 제가요? 거꾸로요? 네, 그럼 네.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 이 지금 우리 두 사람의 대화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지금 옮겨왔습니다. 한번 천천히 여러분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모아가 지루한지 밖에서 놀자고 했다. 루아가 선뜻 나서지 않자 모아가 책을 들고 나타났다. 그럼 책 읽어줘. 모아는 곤충책을 들고 루아 옆에 앉았다. 누나, 나비는 언제 날아다녀? 봄에, 그럼 이 꽃은 언제 펴? 봄에. 그럼 봄은 언제 와? 루아는 모아에게 지금이 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어? 모아 말을 듣고 보니 루아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시골에 와서 공기가 깨끗하다는 것은 느꼈지만 한 번도 숲속이나 시골 마을이 아름답고 생기 넘친다고 느끼지 못했다. 지금쯤이면 책에서 본 사진처럼 진달래도 피고 나비도 날고 벌도 붕붕 날아다녀야 할 때다.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시골에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누나, 우리 나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모아의 말에 루아는 결국 밖으로 따라 나섰다. 햇빛이 눈을 쏘는 것만 같았다. 누나, 빨리 숨어! 하늘에서 저 레이저를 쏴! 너도 어서 피해.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셨는지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귀에 쏙쏙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시골 풍경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늘에서 레이저를 쏴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레이저가 무엇일까요? 사실 진짜 햇빛인데 햇빛이 네. 너무 강하다 보니 이 모아가 레이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사실은 매일 이 태양이 없으면 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중요한 것인데 살면서 이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햇빛이 지금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네. 햇빛이. 그러니 왜냐면 이제 그 오존층 덕분에 사실 강한 햇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이저로 쏘는 것 같은 그런 강한 햇빛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햇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좀 우리 지구지킴이 진아님께서 이 오존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로운 어떤 사실이 있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오존층이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이 오존층 과다하게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뭐 존재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피해를 입잖아요. 뭐 눈에 이제 우리가 그 눈을 쏘게 됐을 햇빛을 바라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피부암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일으키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 오존층에 구멍이 난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프레온 가스여서 그러면 이 프레온 가스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캐나다에서 있었나요? 몬트리올 그 의정서에 합의하면서 이제 각각 전 세계에서 이 프레온 가스를 줄이기로 했죠.
그러면서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이 프레임가스를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이 오존층이 회복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이게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 네. 역시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함께 노력하니 환경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네. 근데 하지만 요즘 남극에 있는 오존층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네. 조금 이제 거기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이었죠. 이제 한반도 면적의 무려 118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그 남극 상공이 뻥 뚫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자외선은 꼭 그 오존층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이러한 그동안 이제 프레임가스를 줄이면서 노력을 해 왔고 규제를 해 왔는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떤 문제가 다시 구멍이 뻥 뚫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엇이냐라고 이제 과학자들께서 확인해 보니까 이 프레임가스 말고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었었죠. 제기했었죠. 그런데 보니까 그 얼마 전 남태평양 통가 해역에서 발생한 그 거대한 화산 폭발을 이 오존층 구멍을 내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지목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어떤 연구들이 있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어떤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오존층이 곧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네. 이제는 오존층이 언제쯤 완전히 회복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오존층 파괴 문제 외에도 환경에 이제 다양한 문제, 복잡한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그 프레임가스를 줄였을 때 전 지구적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됐는데 새로운 문제가 드러난 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전 지구가 함께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 나눴고요. 자, 그럼 다시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자, 동네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 회색유령. 이 회색유령이 루아의 집안에 찾아오며 루아는 유령의 정체를 알게 돼요. 유령의 정체인 할아버지는 사실은 식물학자로서 지구가 자외선을 막아낼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일찍이 눈치채고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왔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첨단이 붙은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건물만 자꾸 짓지 말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으며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한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아, 네. 이 회색 유령이 식물학자였었군요. 네.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한 집을 만들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바로 이 유령 할아버지 주장에 반대하는 금빛 스니커즈의 아빠가 있었어요. 네. 금빛 스니커즈 아빠는 쾌적하고 편리한 최신 시설을 짓는 그런 일을 업으로 삼고 있고 이 재난이라는 위기를 이용해서 마을 대책 회의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자신이 지을 건물을 홍보하며 돈만 벌려고 그런 궁리에 바쁜 사람이었죠. 인간은 계속 편리한 삶을 살아도 된다며 아무리 재난이 일어나도 그 재난을 막는 기술만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해요. 네. 아까 그 지리산 골프장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과학 기술이 그 골프장을 지어서 뭐 잔디에 우리가 농약을 쓰든 말든 어떻든지 과학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인데 친환경 농약을 쓴다고도 하고 친환경하고 농약하고는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아, 맞죠. 네. 그래서 좀 이 우리 인간의 과한 욕심이 결국은 환경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게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네네. 네. 자, 굉장히 이제 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동화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읽고 또 토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그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과거처럼 최대한 자연에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 아니면 이대로 개발을 멈추지 않고 유해한 것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또 이용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 등장인물들이 내리는 선택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택할 미래를 자연스럽게 그려보게 되죠. 네. 자연 친화적인 삶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삶이냐.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길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다 우리 안에 그 답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죠. 네네. 네. 알고 있는데 선택을 네. 과연 그 아는 대로 선택을 하느냐. 네. 이것이 또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가님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달라지는 자연과 환경의 신호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방어벽은 우리가 함께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의 생명이 정말 안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록새록 깨닫게 될 것이에요. 또한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쓰는지 이런 나의 행동이 지구에 어떤 영향으로 돌아올지를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지금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햇빛 전쟁에 대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동화책이지만 꼭 동화책이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곁에 생명이 정말 안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 한번 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지구의 건강도 우리가 보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책 소개 나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달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그건 함께 못한 사람들을 홀리는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왼발로 기억을 거닐다 기억을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고 온다 왼발로 기억을 거닐다 다 익은 가을 내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보면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너란
네, 아크무의 시간과 낙엽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할 텐데요. 1부에서는 책으로 만나는 지구, 햇빛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채식을 부탁해 코너입니다. 유기농 문화센터 강성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2부 코너에서는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서구 식단의 일부인 빵 섭취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강성미 원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할 텐데요. 우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네. 뭐, 요즘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기관들의 수업이 조금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비라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진행하는 강사를 좀 양성하고 있는데, 네, 그 강사분들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이제 쿠킹 클래스를 하러, 네, 수업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쿠킹 클래스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떠한 재료로 어떤 요리를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시즌이다 보니까 김치. 네, 네, 저는 이제 유산균이 오늘도 뭐 대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거 연관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유산균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요즘 이제 우유가 들어있는 그 유산균은 실은 또 우리가 이게 대장까지 찾아서 갈 수 없는데 우리의 이 발효식품인 김치 같은 경우에는 1ml에 1억 마리의 유산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김치를 이제 비건 채식으로 해서 김치 담그는 수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그리고 뭐, 됩니다. 네, 네네, 그런 수업들을 좀 하면서 네, 다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의 이제 제가 주제를 빵 섭취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네, 이제 네, 그 현대인들이 이제 바쁘고 이제 간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침에 네, 주로 이제 밥보다는 빵을 주식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듯이 정제한 빵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그 정제하지 않는 빵을 섭취했을 때 그 밀가루의 어떤 문제점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인제 우리 장내 환경과 장내 미생물과 인제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우리가 왜 빵을 정제한 빵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오늘은요, 네, 네. 밀가루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무너뜨린다. 네. 그래서 건강이 무너진다. 음. 굉장히 무서우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더 드리고요. 네. 이 밀가루에 있는 부분은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글루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밀이나 보리나 호밀 같은 이런 곡류를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 일종이거든요. 네. 요 밀가루에 들어있는 이 글루텐 때문에 이제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잠시 요 글루텐에 대한 거를 조금 느낌을 아시면 우리가 그 뭐 국수가 됐든 뭐 수제비가 됐든 빵이 됐든 이런 걸 먹으면 네. 쫄깃쫄깃한 그 질감, 네, 음. 그것이 바로 그 글루텐의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글루텐이 어떻게 보면 빵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발효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걸 잡아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르게도 만들고 음. 이런 불감 향상을 하는 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또 하나 그 몸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우유라든가 이런 거를 소화를 못하는 거를 이제 불내증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유당불내증이요? 네네. 네, 그것처럼 이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이런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이제 소화가 불편하죠. 네. 그리고 복통도 오고 음.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글루텐 민감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요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글루텐에 대해서 이제 면역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선리학병이라든가 네. 이런 거와 연관을 또 지면 이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거죠. 이 글루텐이 섭취 시 이 장 정막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글루텐이 없는 거를 먹어야 된다 해서 이제 글루텐 프리 식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 점막을 해체시킨다. 요 부분을 이제 한번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글루텐 안에 이제 언급되는 아미노산 중에 프룰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용어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이게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인 거죠. 단백질. 요것들이 네네. 예, 단백질의 일종인데 요것들이 이제 안정화를 시키는 독특한 것도 가지고 있지만 결론은 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화를 못하는 네. 요런 그러니까 소화의 저항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프롤린이라고 하는 요런 구조 때문에 소화가 더디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게 밀가루가 소장으로 들어가면 얘가 바로바로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네. 이 소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늘씬하게 만든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뭐 같아요. 장 장누수군 전망을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 네. 보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우리는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글루텐 때문에 나의 장 점막이 손상이 되는구나. 네. 이 시스템은 그렇게만 아시면 아주 편하게 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단백질을 먹었을 때 사실 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좋은 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 점막에 들어가서 빨리 소화가 안 되니까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먹는 방향으로 또 가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그나마 이게 이제 또 통밀로 먹으면 네. 다른 영양분과 함께 천천히 씹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거는 다 정제를 한 거죠. 네. 네, 이게 또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장 점막을 일으키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밀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죠. 네. 먹어야 될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액 밀가루에 글리포세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밀가루라는 관점에서 또 한번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올 때 우리가 제초제를 뿌려서 마지막에 뿌리는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얘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성호르몬 교란과 뇌분비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라고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에 이미 다 발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물질이거든요. 네. 네. 글리포세이트를 그 밀을 농사를 지을 때 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초제의 일종인 것이죠? 제초제이죠. 네. 네. 예. 제초제 안에 있는 물질인 거죠.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밀을 생산할 때 이제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얘를 뿌려요. 이미 그 수확하기 전이라고 하면은 이미 잡초는 어느 정도 이미 생명력을 잃었을 것 같은데 미리 다 이미 어떤 곡식들 알이라고 하죠. 이미 어떤 정도 여물었을 상태인데 그때 제초제를 뿌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생물이 다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죽음이 닥친 거잖아요. 제초제를 확 뿌려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밀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의 이 생존이죠. 네. 이 어떻게 보면 자손인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거를 빨리 알고 튼튼하게 해서 빨리 열매를 끝내야 되겠다. 씨앗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튼튼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알맹이가. 네. 네. 그런 작용을 하니까 일부러 뿌리는 거죠. 아. 제초제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 밀을 수확할
그쵸. 수확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수확 네. 전에 그것을 뿌림으로써 이제 모든 어떤 씨앗은 어떤 종족 보존, 우리 그 인류의 모든 씨앗들이 그다음에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네. 스스로 이 그 크기를 불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불리는 그 밀 특유의 그 특성을 우리 인간이 좀 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글리포세이트를 뿌린다는 얘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몬산토 홈페이지에 가면 네. 네, 본인들의 어떤 GMO와 함께 뿌리고 있는 라운드업이라는 거에 이게 네. 명시 자랑스럽게 이게 강점이야 하고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효과면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확량을 열리고 예, 존적 본성 문적 보존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밀 네. 입장에서 이제 음. 그 상태로 우리는 수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밀가루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햄버거가 밀 됐든 샌드위치. 생산량이 아주 낮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먹는 밀가루 식품들은 수입돼 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밀가루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가 이걸 먹어서 소화를 잘 못한다라는 네. 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이 또 다시 소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장누수를 만들 수 있게 거기서 네, 늘씬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작용을 하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수입 밀가루로 대부분 대다수가 우리가 수입 밀가루를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이 골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걸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밀가루를 먹었을 때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이라고 하는 점막 손상이 크기 때문에 결론은 이 장이 손상이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게 육모 손상이거든요. 장벽에 장내 있는 육모를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쵸, 네네. 내부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 모양의 이런 네. 구조가 육모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면 이제 영양분 흡수 같은 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부분이 어, 이 장 점막 때문에 매끈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끈해지니까 네. 자기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네. 결론은 이 장 점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음식의 어떤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도 못하게 네. 되는, 그러니까 영양의 어떤 결핍 이런 음.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철분이라든가 칼슘, 비타민 D라든가 뭐 비타민 B12나 이런 흡수가 잘 네. 안 되니까 네. 빈혈이라든가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피로감까지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밀가루를 먹으면 이제 복통, 설사, 복부 팽만이나 좀 많은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체중 감소까지도 되는 네. 이제 전형적인 위장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게 밀가루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밀가루만 먹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햄버거도 밀가루만 있는 게 아니고 샌드위치도 음. 밀가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다른 거를 다 먹으면서 밀가루만 빼보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이 어디서 이런 그 소화 장애가 오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실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 만성 염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네. 이런 특히 이제 장누수라고 해서 우리 많이 지금 어린이들도 장누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수입 밀가루는 일체 다 끊어야 된다라고 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꼭 먹고 싶다면 이제 그때는 예방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통밀 네.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요즘은 그 통밀 외에도 그 쌀가루, 네. 요즘은 뭐 아몬드 가루도 있고, 그리고
국수로 보면은 이제 한 살림이나 둘이 생협 이런 데 가시면 현미국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또 도토리면 국수 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밀가루의 그 쫀득한 맛까지는 갈 수 없지만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먹어가면서 어쩌다가 네, 한 번씩 또 이렇게 국내에서 만든 통밀로 먹는 것들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여쭤볼게요. 네네네. 인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 빵을 주식으로 하면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얗게 정제되어 있지는 않고 대부분 통곡물, 완벽한 통곡물은 아니지만 거의 그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곡물에 가까운 그 빵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럽에서나 뭐 미국에서나 서구권에서는 그 빵이 주식이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그걸 주식으로 삼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그 글루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건강상의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의견이 좀 많을기는 하는데요. 이 네. 당이라든가 이런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서양인하고 동양인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뭐 특별히 부분 지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 밀이 생산이 돼서 그동안 이 밀의 변형이 좀 많이 되었다고 해요. 음. 우리가 이제 이 밀이 나와서 쭉 그 계속적으로 이 밀을 개발을 할 때 생산량 위주로 개발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거와 다르게 음. 잡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교배를 많이 해서 쭉 밀이 변형이 좀 많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루텐과 관련된 거는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해요. 네. 단지 이제 우리도 슈퍼에 가면 박력분, 중력분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글루텐 성분이 얼만큼 강하게 들어있느냐라고 네. 하는데요. 이 서양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글루텐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네.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음. 네, 요 부분은. 그러니까 네. 모두 다 민감하지는 않지만 네. 이 글루텐에 대한 그 민감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치 민감성이 얼만큼 있는 거냐라고 이 용어를 붙이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차가 다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 병이 있는 차원에서 보면은 병이 있거나 이러면은 일단 이 밀가루와 관련되어 있는 장이 무너지니까 네. 일단 밀가루를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제 다 제외 식품으로 넣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장이 원활하게 잘 순환이 돼서 배출을 잘 한다거나 이러면 크게 무리가 없지만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장과도 다 연관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밀가루를 제외시키는 거는 많은 부분에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인간의 이제 면역력의 뭐 50에서 80%가 이제 장에서 오는데 장이 건강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밀가루에 들어있는 그 글루텐이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영양 성분이 잘 흡수가 못 되겠죠. 아까 뭐 윤기를 말씀하셨는데 소장 내 윤기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충분히 이제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이 소화되고 흡수가 돼야만이 그 먹은 음식의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점막이 생김으로써 구멍이 나면서 거기에 인제 어느 정도 그 나쁜 걸러지지 않는 어떤 세균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인제 들어가서 또 혈류를 타고 인제 몸 전체에 어떤 건강상의 인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는 밀가루는 우선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두 번째는 글루텐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장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은데 꼭 섭취가 필요하다면 이제 정제되지 않는 통곡물 그리고 수입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런 밀을 먹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밀가루를 안 먹을 순 없어요. 네, 네. 밀가루를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맛도 있고 물론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을 건 아니다. 네, 네. 자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당이 무너진 상태면 더군다나 이제 이거는 제외식품으로 빨리 먹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요즘 이제 제과점에 가면은 너무 맛있는 빵들이 케이크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은 카페만 가더라도 빵이 없으면 그 카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빵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밀가루를 좀 끊을 수 있는 쉬운 방법, 뭐 쉬운 방법이라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의 팁을 준다면 어떻게 밀가루를 끊을 수 있을까요? 밀가루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네. 밀가루 음식을 먹기 전에 네. 다른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네. 제가 이제 어, 국민들을 위한 똑똑하게 채식하는 법이라고 챌린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무조건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하면 그 유혹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오는 거죠. 네. 사오는데 그 앞전에 뭘 먹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채소탕이라고 해서 채소를 끓여서 먹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가공식품이나 이런 음식을 먹기 전에 네. 먼저 채소탕을 먹는 거예요. 천천히. 네, 네. 먼저 그 채소탕으로 나의 그 식욕과 뇌에게 먼저 맛있는 거를 넣어준다 생각해서 먼저 천천히 네. 포만감을 일으키는 거죠. 네,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빵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 포만감으로 인해서 처음에 한 두세 개 막 많이 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잠재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 중에는 새우탕을 누구나 끓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먼저 과일을 저는 조금 드셔보는 게 좋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귤이나 이런 것들로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있는 거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이제 거기 안에 설탕이라고 하는 이 마약 같은 또 하나의 독약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못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는 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원래는 3개, 4개를 먹었는데 그 빵을 먹기 전에 네. 다른 음식을 조금 섭취해서 네. 포만감을 먼저 느끼고 나서 네. 그다음에 빵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다 보면 훨씬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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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습관을 조금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먹고 있는 이 가공식품이 엄청 달다든가 음. 또는 이렇게 먹었을 때 자기의 어떤 불편한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본인 스스로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내가 이게 불편하니까 이걸 좀 줄여봐야 되겠어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차츰 이제 그런 먹거리가 조금 줄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좋은 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과일이나 좀 가벼운 것들을 식사를 네, 하면서 조금 더 위에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한 후에 꼭 먹고 싶다면 빵을 먹는데 대부분 이제 빵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설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또한 밀가루도 문제가 되겠지만 설탕이 또한 또 장내 네, 건강에서는 유익균을 그러죠. 먹는 아주 그죠. 나쁜 맛있긴 그러니까 하지만 맞습니다. 그 예, 그래서 중독을 일으키는 네.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빵 안에 들어있는 네. 설탕인 거죠. 끊을 네. 수 없는 그 설탕 맛. 네. 네, 그래서 인제 자꾸자꾸 우리 사람들이 인제 좀 입에 강한 맛, 단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 인제 좀 자극적인 맛들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 인제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또 많은 어떤 만성 질환의
하나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도 잃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아프고 나서 어떤 것을 차후책으로 이제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그런 걸 떠나서 아프기 전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장은 면역계의 80%, 그리고 네, 신경계의 80%를 호르몬을 생성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면역적이라든가 신경계 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혹시 병원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일단 밀가루를 좀 끊어야 된다. 네, 1차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밀가루를 끊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설탕도 끊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유기농 문화센터의 강성민 원장님과 함께 밀가루를 왜 우리가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밀가루를 끊을 수 있는지, 건강상의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다음 네. 시간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될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네.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달 우리가 네.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운 때에 한번 다시 그 강성민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 추우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 조미선 선생님으로부터 이승미 작가의 햇빛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2부에서 유기농 문화센터 강성미 원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밀가루를 끊어야 되는지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햇빛 전쟁 이 작품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편리하고 풍족한 것에 욕심을 내지 않을수록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소중한 자원과 자연을 아끼고 존중할 때 그 결과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소비를 줄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우리 모두를 위한 지구 사용 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로운 책 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